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과제빵 이론을 함께 공부하는 전경희입니다. 12번째 시간입니다. 지금은 재료과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재료과학에서 밀가루가 가장 중요해서 앞서 저희 배웠죠? 이번에는 계란입니다. 항상 우리가 빵을 만들 때 계란이 빠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란은 전란 그러면 계란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전란에 이제 수분이 75%, 그리고 흰자는 88%의 수분, 노른자는 50%의 수분이 있습니다. 중량을 100으로 봤을 때 전란이 100, 흰자가 60%, 노른자가 30%.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주로 나오니까 잘 요 표에 있는 것들을 머릿속에 숙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분에는 흰자에 콘알부민이라는 게 있어서 철과 결합 능력이 강해서 미생물이 이용하지 못하는 항세균 물질입니다. 그리고 노른자에는 레스틴이라는 유화제가 들어있고요. 천연 유화제죠. 그리고 트리글리세리드, 인지질, 콜레스테롤, 카로틴, 지용성 비타민 등이 있습니다. 또한 껍질에는 탄산칼슘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균 침입을 막는 큐티클로 쌓여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또 신선도 측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선하지 않은 것을 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남백 계수는 흰자의 높이 나누기 흰자의 지름 해서 나오는 건데요. 0.4 혹은 400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럴 때 가장 신선하고요.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되고 껍질이 거칠고 윤기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소금물을 6에서 10%의 소금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번이 가장 신선한 계란이 되겠습니다. 계란이 하는 일 역시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거품을 내죠. 그래서 기포성, 그래서 거품이 일어나는 성질, 그래서 거품으로 내는 것들이 우리 무스, 머랭, 스펀지 케이크 등이 있고요. 열 응고성에서 우리 농후화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 응고성을 이용한 게 슈, 머랭, 그 다음에 마카롱, 버터케이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화성은 노른자의 인지질인 레스틴이 유화제 작용을 해서 유지를 골고루 반죽에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우리가 버터케이크, 마요네즈, 아이스크림 등을 만들죠. 영양성은 담백가가 100인 완전 식품입니다. 카스타드 크림에서 달걀의 주요 역할은 결합제의 역할이죠. 그래서 농후화제, 결합제의 역할을 한다 기억하시고요. 자, 달걀 껍질을 제외한 고형질의 함량은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온다고 아까 앞서 잘 기억하세요 했죠? 그래서 전란 이러면 75%의 수분이 있으니까 100에서 75를 빼면 25%. 근데 만약에 흰잔에 대해서 물었으면 12%가 되겠죠? 왜? 수분이 88%였기 때문에. 계란의 기포성과 포집성에 좋은 온도는 30도. 그런데 우리가 믹싱할 때는 계란과 설탕을 넣어서 믹싱하려고 할 때는 43도로 데워서 사용합니다. 신선한 계란의 특징은 했을 때 흔들었을 때 소리가 안 나야 되겠죠? 그리고 6%의 식염수에 가라앉아야 된다고 했고 남백 계수가 난황 계수가 0.1이 아니라 남백 계수가 0.4 또는 400이라고 했고 그래서 껍질에 광택이 없고 거칠어야 신선한 계란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렇게 다 달걀의 특징적 성분으로 지방의 유화력이 가장 강한 것은 레시틴이죠. 천연유화제. 레시틴은 지방과 인이 결합된 복합지질로서 유화력이 강합니다. 자, 물도 역시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ppm도 다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연수는 60ppm 이하, 단물이라고 합니다. 빗물, 증류수가 해당되고요. 이게 글루텐을 연화시켜서 연하고 끈적거리게 하기 때문에 이스트 후두를 사용량을 증가하고 소금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연수 사용할 때는 언제나 이게 꼭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연수는 61에서 120ppm 미만, 악영수는 120에서 180ppm 미만으로
제빵에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수돗물로 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악영수에 가까운 수돗물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경도에 따른 물에 분류해서 칼슘염과 마그네슘염을 탄산칼슘으로 환산한 것을 ppm이라고 하는데 아까 그래서 60ppm 연수죠. 네, 61에서 120ppm 미만 이런 것들 기억을 꼭 해주시고 경수는 180ppm 이상 이래서 센물이라고 하고 광천수, 바닷물, 온천수가 해당됩니다. 반죽에 사용하면 질겨지고 발효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스트 사용량을 증가하고 이스트 후드 사용량을 감소합니다. 그리고 메가를 첨가하거나 급수량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수시 조치사항, 연수시 조치사항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제빵에 가장 적합한 물은 할 때 악영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경수일 때, 영구적으로 경수일 때 우리가 가열에 의해서 탄산염이 침전되어서 연수가 되는 물은 끓여서 걸러내면 일시적 경수고요. 그리고 가열을 해도 경도가 변하지 않아서 약품이나 이온 수지를 넣어야 될 때, 이온 교환 수지를 넣어야 할 때가 영구적 경수입니다. 자유수는 이동이 가능한 거,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면서 결합수는 이제 결합이 잘 되어서 제거할 수 없는 물입니다. 물의 처리법으로는 양이온 교환법, 음이온 교환법, 석회소다법 등이 있습니다. 자유수를 바르게 설명한 것으로는 염류, 당류 등을 녹이고 용멜해서 주로 작용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결합해서 결합수라고 하고 결합되지 않으면 자유수입니다. 그리고 일시적 경수에서는 탄산염에 기인한다.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물의 경도를 높여주는 작용을 하는 거 이스트 후드. 우리가 이스트 후드를 많이 넣는 거 연수였죠? 네, 유지 산패와 관계가 없는 거 항산화제, 산화되는 걸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빵 시 경수를 사용할 때 조치사항이 아닌 거 경수 사용할 때는 급수량을 증가했죠. 그리고 메가를 첨가했고 이런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 반죽의 탄력성이 없어졌죠. 그래서 거기에 이스트 후드를 더 많이 넣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경수를 사용해야 반죽의 탄력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제빵 제조 시 물의 기능이 아닌 것은 이스트 먹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트 영양분은 당과 질소, 그 다음에 무기질이었죠. 네, 여러분들 이제 재료과학이 이제 중반으로 접해지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네,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시고요. 네, 지금 저의 수업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